이 그림은 저희 아들이 7살에서 8살이 될 때쯤 아마 1, 2월 달, 네, 새학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기 직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네, 굉장히 검은색도 많이 쓰고 딱 봐도 뭔가가 걱정이 될 만한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이런 그림은 왜 그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6년 전 그림이에요. 그런데도 이 그림을 제가 소장하고 있는 이유는 샘플로도 이렇게 제가 자격증 과정에서도 설명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표현하는 이 검은색이랑 그런 색깔의 그런 의미나, 또 내가 불안할 때나 우울할 때나 스트레스가 높을 때 그런 그림을 표출하는 것이 절대 틀린 그림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아이의 그림은 틀리지도 않았고 잘못되지도 않았고 우리에게 시그널을 주는 그런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엄마, 나 이렇게 힘들어요. 엄마, 나 이렇게 불안해요. 엄마, 제가 지금 많이 힘든 상태예요. 제가 조금 무서워요. 뭐 라든지 이런 본인의 감정을 표출하는 하나의 표현하는 그림이라는 게 수단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부모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아이의 이런 모습을 외면한다.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아이의 그런 하나의 변화로 인식하지 못하고 조금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든지, 뭐 아니면 뭐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넘기는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모님들은 회피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부정하는 거. 뭔가 해피랑도 비슷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나 아니면 한번 어떠한 것들이 이런 것들을 힘들게 만들었나라는지 생각해보지 않고 잘못된 걸 거야, 그냥 우연한 걸 거야, 뭐 아니면 뭐 그냥 아이가 이런 걸 표현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거를 마주하는 게 무서워서 그렇게 또 대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세 번째는 너무 오버해서 너무 이거를 이제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더 과한 액션을 한다든지, 과한 뭔가 행동을 해서 아이에게 더 불편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부모님들,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것들이 가장 현명한 건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14살이 된 아들을 키우고 또 이러한 그림들이라든지 뭐 글이라든지 불편한 그런 감정들을 제때제때 해소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그걸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여주는 것은 대부분 뭐 부모님들 많은 정보에서는 뭐 불안함이다, 우울함이다, 뭐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불안과 우울과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 때 검은색을 쓰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거는 반복적으로 좀 오랜 기간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또 다른 색은 다 거부하고 검은색만을 쓰는 아이들이 그러한 지수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애는 파란색도 쓰고 노란색도 쓰고 핑크색도 쓰는데 검은색도 간혹가다 써요. 이런 것들은 불안하거나 우울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한번 장기적으로 그러한 검은색에 집착을 하는지, 아니면 검은색만 계속 쓰려고 하고 다른 색을 거부하는지, 좀 검은색을 좋아하게 된 지가 좀 오래됐는지, 그런 것들은 한번 체크해 볼 그런 필요가 있는데, 오로지 그냥 검은색을 우울, 불안, 스트레스, 뭔가 문제가 있는 색라고만 인식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을 쓰고 검은색을 쓰는데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해서 썼다, 다른 색을 거부했다, 아니면 최근에 유독 자주 쓴다,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아이들의 마음이 불편한지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부모가 대처하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 아이가 최근에 스트레스가 좀 높은 그런 것들이 있었나? 그럼 그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거는 관계에 관련된 건가? 관계라고 하면 정서적인 부분일 수 있겠죠. 뭐 친구 관계인지 아니면 부모 관계인지 뭐 여러 선생님하고의 관계인지, 정서적으로 우리 아이가 좀 문제되는 부분이 있었나? 아니면 두 번째,
우리 아이가 조금 지적으로나 뭔가 여러 면에서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뭐 유치원에 가고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학원을 적응하면서 조금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지적인 부분에서 조금 압박감을 받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아이가 조금 또래보다 더 어린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에서든 뭐 평가받거나 어디에서 뭔가 좀 이렇게 조율하는 사회성을 두드러지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자기가 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이런 모습이 조금 또래보다 어린 것 같아, 나는 이런 게 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스스로 사회적인 그런 평가를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좀 그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서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에서나 아니면 내가 지적인 거라 뭐 알고 싶고 잘하고 싶고 뭐 이런데 내가 못하겠는 거나 나의 능력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세 번째,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남들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평판받아지는 데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모 관계가 괜찮은지 아니면 친구 관계가 괜찮은지 아니면 학교에서 타인의 평가를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있는지 아니면 본인 아이 스스로가 자존적으로 자기를 생각했을 때 자존감이 높은지 아니면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불균형을 이루어졌을 때 자기가 자기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외부의 상황이나 아니면 내부의 상황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불안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자기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부모님에게 보여주는 시그널이지 이 그림이 잘못됐다 잘됐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이제 그냥 제가 뭐 그림을 일부러 그려봐라 해서 이 그림을 그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혼자 자유 그림을 그리다가 나온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굳이 아이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센터에 가서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뭔가 아이를 좀 딱딱한 분위기에서 만들어져서 이 그림을 그려보게 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펼쳐지는 자유화를 그리는 그런 집안의 그림들을 한번 모아서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5, 6, 7, 8, 9세 아이가 어떠한 평소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그게 보여지는 그런 단편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그림은 틀리지 않았고 이러한 그림을 그릴 때는 걱정할 것이 아니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어떤 부분이 원인이 있고 어떤 부분을 내가 도와줘야 하는지 부모님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안이나 이런 우울함이나 스트레스는 인생사에서 어른이 되던 아이던 누구나 겪어가는 그런 감정의 하나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계속해서 외면하고 회피할 것인가 아니면 맞닥뜨려서 해결하고 우리 부모님과 함께 스스로 그거를 극복하느냐, 그게 아이에게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되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 영상 남겨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